네, 여러분, 우리 2교시 시작해 볼까요? 2교시는요, 교재에서요. 자, 우리 책 교재에서 커피 바리스타 정석에서 1단원 커피학 개론, 이렇게야 보이죠? 커피학 개론,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화면 에스프레소예요. 에스프레소 추출되는 거.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나요? 커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바닐라 라떼나 카페 모카처럼 조금 달달한 게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잠깐 커피 추출하는 동영상 한번 볼까요? 이 머신이 에스프레소 머신이고요. 지금은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동작이에요. 이게 템핑이에요. 템핑. 커피를 담았으면 에스프레소 머신에 장착하고요. 잔을 내려놓고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죠. 30ml가 추출이 되는데요. 25에서 35ml, 30ml 정도가 추출이 되는데 이렇게 추출되는 커피를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이 잔은 30ml를 담아야지 되는 잔이니까 작은 잔이겠죠? 이게 에스프레소예요. 자, 이 에스프레소. 그리고 커피 추출이 끝났으면 포타 필터를 분리해서 넉박스에다가 톡톡 두드려서 커피 컵을 버리고요. 포타 필터 바스켓을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장착하면 되는 거죠. 이게 에스프레소 추출 동작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종료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저 에스프레소 추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커피의 역사. 커피는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됐을까요?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요. 에티오피아에 염소를 치는 목동이 있었어요. 칼디라는 소년이었는데요. 이 소년이 어느 날 평소 가던 지대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갔대요. 염소들을 데리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염소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빨간색 열매를 막 먹더니 날뛰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왜 날뛸까? 쟤들이 왜 저렇게 날뛰지? 하고 이 소년이 신기해서 그 열매를 직접 따서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 열매를 가지고 수도승한테 가지고 가요.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로 가서 수도승에서 가지고 가요. 수도승에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 자기가 느꼈던 신기한 경험을 말하죠. 이 열매를 먹었더니 기분이 막 좋아져요. 그랬더니 수도승은 칼디 소년의 말을 듣고 본인도 한번 먹어봐요. 그런데 정말 이 소년이 말했었던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탄의 열매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커피 열매를 소년이 가지고 온 커피 열매를 불길에 집어던져요. 그랬더니 고소한 향이 막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수도승들이 기도할 때 졸음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생활에 활기를 갖게 해주는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사람들도 이러면서 커피를 볶아서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이게 칼디의 전설이에요. 커피 열매는요.
볶기 전에는 그냥 우리 콩 있죠. 콩처럼 콩을 처음에 땄을 때처럼 그런 풋풋한 풀향 같은 게 나는데요. 커피를 볶아야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수한 향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수도승이 불길에다가 집어던진 거를 계기로 해서 커피를 볶아 먹게 되었다. 이게 칼디의 전설인데요. 이거는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죠.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요. 과학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먹을 게 풍요롭잖아요. 농사를 지으니까 쌀이고 아니면 뭐 농산물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풍요로운데 예전에는 먹을 게 지금만큼 없었죠. 커피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이 추출을 해서 먹기 위해서는 일단 커피를 볶아서 부피를 팽창시켜야 됐고요. 부피를 팽창시켜야 했고 이 팽창된 거를 또 분쇄를 해서 갈아 먹어야지만 더 많이 물하고 접해지면서 더 많이 추출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를 볶기 시작했고 그리고 커피를 분쇄를 해서 우려 먹게 되었다. 이게 과학적인 발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 칼디의 전설이 가장 유명한 전설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발견설이 또 있어요. 오마르의 발견설이라는 게 있어요. 오마르는 예전에 어떤 마을에서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주술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람들을 기도와 약으로 잘 치료를 하니까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그래서 그 능력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막 오마르를 모함하여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을 밖으로 추방이 돼서 숲을 헤매다가 먹을 것을 찾아서 숲속을 막 헤매던 오마르가 빨간 열매를 쪼아먹고 있는 작은 새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 열매를 나도 먹어야겠다. 그러고서는 그거를 따서 먹었는데 피로도 풀리고 그리고 머리도 맑아지는 이런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 후에 오마르는 열매를 이용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면제받고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게 오마르의 발견설이에요. 이것도 칼디의 전설과 같은 전설이고요. 또 하나는 모하메드와 대천사 가브리엘의 전설이 있는데요. 모하메드가 매우 심하게 병을 앓고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앓고 있으니까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알라 신으로부터 직접 보낸 구호 물약을 가져온 대천사 가브리엘의 도움을 받는 꿈을 꿨어요. 잠이 들었는데 알라 신으로부터 직접 보낸 구호 물약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모하메드한테 까만색 물약을 전해주고요. 그거를 먹고 나서 병이 호전이 돼요. 꿈속에서 먹었는데 꿈을 깼는데도 병이 싹 나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하고 옆에서 딱 쳐다봤는데 꿈을 꿨는데 밖에서도 꿈을 깼는데도 거기에 까만색 물약이 놓여 있었다. 이런 얘기가 모하메드와 대천사 가브리엘의 전설이에요. 이런 건 모두 다 전설 같은 얘기고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전설은 칼디라는 에티오피아의 목동인 칼디라는 전설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커피는 에티오피아가 여기에서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원산지예요.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인데 이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인 곳에서 커피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죠. 네, 이렇게 원산지였던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퍼져나가게 되었냐면요. 우선 에티오피아가 예멘을 공격을 하면서요. 6세기경에 예멘을 공격을 하면서 전쟁의 역사와 함께 커피가 같이 건너가게 돼요.
예멘을 침공하면서 아라비아 반도로 커피가 건너가게 되었고요. 이 예멘에서 처음으로 경작이 시작되게 돼요. 처음으로 경작이 시작돼요. 최초의 경작은 예멘. 그래서 이 예멘에서 커피는 처음으로 경작이 되기 시작하고요. 초기에는 약용, 카페인 성분 때문에 약용, 그리고 먹을 게 많지 않아서 곡식이랑 같이 빻아서 식용으로 사용이 되다가 이슬람 문화권에서 음료로 발전이 되게 돼서 이슬람의 와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왜 이슬람 문화권에서 음료로 발전이 되게 됐냐면요. 이슬람 문화권은 술을 금기시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못 마시던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 술을 대체할 만한 음료의 자리로 커피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료로 발전이 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커피라는 말의 기원은 고대 아랍어 카와, 와인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카와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멘에서 처음으로 커피가 재배가 됐고 또 예멘에 있는 모카라는 항구 도시에서 최초로 수출도 되게 돼요. 모카라는 말 들어봤죠? 모카는 카페 모카 하면 초콜릿 시럽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음료 쪽에서는 그래서 모카라는 말이 들어가면 초콜릿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빵집에 가서 모카 케이크 하면 뭐가 들어갔어요? 커피가 들어가죠. 제빵 쪽에서는 모카가 커피를 의미를 해요. 이 모카는 사실 예멘에 있는 항구의 이름인데요. 이 지역 일대에서 나는 커피가 그리고 또 이 모카항을 통해서 수출이 되는 커피가 초콜릿 맛이 났다고 해서 모카가 초콜릿을 음료 쪽에서는 초콜릿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게 됐어요. 전쟁과 교역으로 전파된 커피가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막 얻으니까 이슬람 제국은 커피 재배를 독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커피 종자가 외부로 반출이 되는 거를 못하게 막 금지했었는데요. 인도 출신의 승려였던 바바 부단이 커피 씨앗을 훔쳐서 인도의 마이소어 지역에 커피를 심게 돼요. 그래서 예멘에서 이제 인도로 커피가 또 건너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도로 건너가고 또 그 후에 네덜란드가 예멘에서 커피를 또 훔쳐요. 그래서 네덜란드 네덜란드령이었던 자바 섬에서 커피를 대규모 재배를 하게 되죠. 자, 아까 전에 최초의 커피 경작 어디였죠? 예멘. 그리고 대규모 커피 재배는 네덜란드예요. 대규모는 네덜란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커피의 전파. 그럼 유럽으로는 어떻게 갔을까요? 1600년대 초반에 베니스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 전역으로 커피가 퍼지게 됐는데요.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침공으로 커피는 유럽에 빠르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처음 커피를 접했던 로마 카톨릭은 유럽은 로마는 종교가 카톨릭이죠. 그런데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커피는 이슬람교의 음료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하고 이슬람교하고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커피가 이슬람 교도들이 마시는 이교도의 음료라며 음용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교황에게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8세는 커피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에 세례를 줘요. 좀 웃기죠? 사람도 아닌데 커피에 세례를 준다는 게. 커피에 세례를 주면서 이 이교도의 음료에 내가 세례를 줌으로써 여기에 있었던 이슬람교의 악령들이 모두 다 물러났다. 쫓겨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음 놓고 커피를 마셔도 돼요.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커피가 유럽에 널리 전파가 되는 계기가 돼요.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을 가시게 되시면 베니스에 가시잖아요. 그럼 산마르코 광장에 카페 플로리안이라고 있어요. 저도 가봤었는데 커피값이 꽤 비싸요. 커피값이 꽤 비싸고 그때 기억으로 커피는 뭐 크게 맛이 있었다고는 커피 맛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이렇게 음악을 연주를 해주거든요. 음악을 연주를 하고 그 음악과 함께 마시는 커피가 어쩌면 분위기하고 어우러져서 더 맛있게 그리고 더 멋있는 기억을 남겨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카페 플로리아는 유럽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페예요. 자, 그리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하고 영국. 자, 프랑스는요, 1686년에 최초의 커피숍 카페 프로코프가 오픈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커피 문화가 굉장히 확산하게 돼요. 왜 프랑스, 영국에서 이 시기에 이렇게 카페 문화가 확산이 되게 됐냐면요. 17세기, 19세기 이때쯤에 계몽주의 사상하고요. 르네상스 운동이 막 싹 트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같이 마시게 됐고 사람들이 모여 앉을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카페 그리고 커피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또 대표적인 문호가 있죠. 발자크라고. 이 발자크는 매일 12시간 동안 약 80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인간 희극 등의 대작을 남길 것으로 유명한 리얼리즘 문학의 대표자인데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글을 썼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돈을 벌려고 잠을 안 자고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80잔 정도씩이나 마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데요. 왜 돈을 벌려고 했을까요? 발자크는 33살의 폴란드 백작 부인이었던 한스카에게 반하게 돼요. 한스카는 백작의 부인이잖아요. 그 돈이 많은 백작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발자크가 그녀를 너무 열렬하게 사랑하게 됐고요. 끊임없이 구애를 해요. 그래서 그 백작에 맞먹는 돈을 벌려고 글을 계속 썼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스카한테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했지만 한스카는 나는 백작과 결혼한 유부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고 거부하죠. 그렇지만 끊임없는 발자크의 구애에 한스카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이 만약에 죽게 되면 내가 그때는 당신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백작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발자크하고 결혼을 드디어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해피엔딩 같은데요. 참 안됐게도 한스카 부인하고 발자크하고 결혼을 했는데 발자크는 얼마 되지 않아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이런 얘기들이 포함된 국가가 프랑스예요. 자, 그럼 우리 영국 볼게요. 영국은 기억하셔야지 되시는 거는 현존하는 최고의 사교 클럽은 더 로얄 소사이어티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로 개혁과 혁명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할 곳이 필요했고 그거에 맞춰서 음료가 제공이 됐었다는 거. 그래서 커피가 같이 사람들한테 퍼지게 됐다는 그런 계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받고 그 다음에 브라질은요 지금 현재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비카 커피의 원산지는 어디예요? 에티오피아죠. 브라질은 사실 커피의 원산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 1위 커피 생산 국가가 되었을까요? 브라질 출신의 장교가 있었어요. 프란치스코 드 멜로 파레타라는 장교가 있었는데요. 이 장교가 브라질 출신인데 프랑스 군인으로 참가를 해서 프랑스령인 남미의 기아나라는 섬으로 파견을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전역을 할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해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됐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프랑스 귀족들이 커피라는 음료를 마시는데 파리타도 저 음료를 가지고 내가 본국에 가지고 가서 저 커피 나무를 심게 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커피 나무를 본국으로 브라질로 가지고 가고 싶었지만 이 예전에는 향신료, 후추 알죠 여러분들? 후추 이런 향신료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차도 다 자기네 국가들에서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이 금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파레타는 계획을 세워요. 파레타가 키가 크고 굉장히 건장했었대요. 그래서 그 기아나 섬에 있었던 어떤 귀족의 부인을 꼬셔서 그 여자가 파레타 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꽃다발에다가 커피 묘목 하나를 같이 꽂아줘요. 그래서 숨겨가지고 브라질로 가지고 가서 커피가 지금처럼 이제 퍼지게 되는 큰 공을 세웠다. 이게 이제 브라질 커피의 역사이고요. 미국은요, 우리가 에스프레소 하면 이탈리아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고, 아메리카노 하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료의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왜 아메리카노 하면 미국을 떠올리게 될까요? 미국은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죠. 미국이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요. 영국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비단,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또 차를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가지고 온 이런 동양의 문물들이 영국 서양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게 그리고 또 큰 유행을 불러일으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사오기 위해서 돈을 중국에다가 줘야지 됐겠죠. 그러니까 영국이 억울하잖아요. 영국이 억울하니까 영국은 중국에다가 아편을 팔아먹어서 중국하고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차와 관련되는 전쟁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다가는 아편을 팔아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영국은 중국에서 사온 차에다가요. 많은 관세를 매겨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다 되팔아요. 그런데 식민지였던 미국 사람들은 처음에 마셨던 차에 점점 영국이 더 관세를 조금 더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점점 많이 붙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스턴 항에
영국으로부터 차를 가득 싣고 정박해 놓은 배 위에 올라가서 그 차를 담은 상자를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상자들을 부수고 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독립운동의 시초가 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럼 미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커피를 차를 마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차를 이제 안 마시게 되니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음료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요. 이 커피는 차에 비해서 좀 쓴맛이 강하고 진하잖아요. 그래서 커피에다가 물을 타서 희석해서 마시기 시작했고요. 그 음료를 그래서 물을 타서 희석한 거를 아메리카노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됐다. 그럼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 이런 기록은 서민의 삶에는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서민의 삶은 기록을 해놓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왕의 일상이 적혀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을미사변 때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이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황제가 본인의 신변의 위협도 느꼈겠죠. 그래서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에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를 통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고 전해져 오기는 하는데요. 1861년 이 고종황제는 1896년도인데요. 그보다 훨씬 전이었던 1861년도에 베르뇌 주교문, 우리나라에 선교 활동을 하려고 들어왔었던 베르뇌라는 주교문에 보면 커피가 조선에 들어왔다는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마 그때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커피가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했었던 사건 을미사변, 그리고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간 사건,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러시아 공사 베베를 통해서 커피를 마시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고종이 다시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을 갔다가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곳에서 정관원이라는 건물을 짓게 돼요. 정관원은 로마네스크 풍의 건물인데요. 로마네스크 풍의 서양식 건물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둥글 이런 아치형의 모양이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이 아닌 서양식의 건축 양식이죠. 이런 서양식의 건축을 지어서 여기에서 커피를 즐기셨다고 해요. 우리도 왜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 했던 것처럼 고종황제도 서양식 죄송합니다. 서양식의 건물을 정관원이라는 이름의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분위기를 느끼면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이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좀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날씨가 좋아지면 덕수궁에 한번 가보세요. 아직도 있거든요. 그리고 덕수궁에 가시면 무료로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쭉 건물들을 돌다가 요 정관원 앞에 가면 고종황제 얘기를 해줘요.
이 정관원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또 고종은 당시에 손탁 여사에게 손탁 호텔을 지어줬는데요. 왜 지어줬냐면 이 손탁 여사는 누구냐면 베베르의 처형이에요. 베베르의 처형인데 이 손탁 여사가 성격이 쾌활하고 그리고 요리 솜씨도 있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서양 음식이 먹고 싶다 하면 요리를 만들어서 궁 안으로 배달도 해줬었고, 그리고 성격이 좋아서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외교관의 역할도 했었대요. 그래서 그러한 공을 사서 이제 손탁 여사에게 손탁 호텔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호텔에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를 판매하는 다방이 생기게 되죠. 그곳에 이제 카페, 지금으로 치면 카페가 처음으로 생기게 돼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커피를 서양에서 들어온 국물이라 그래서 양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가베다, 가비 이런 말도 나왔었죠.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를 보면요, 좀 슬픈 역사가 같이 있는데요. 이 고종 황제 독차 사건이란 게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 여기 보면 조선왕조 실록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요.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김홍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행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 합방이 되면 이제 본인의 입지가 불안해졌겠죠. 그래서 고종 황제를 암살할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던 때, 그때가 또 때마침 고종 황제의 만수절 생일이었는데, 고종 황제가 항상 즐겨 마시던 커피에다가 다량의 아편을 타서 고종 황제의 암살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고종 황제는 이 커피를 마시고, 평소 드시던 커피와 달라서 맛이 이상해서 뱉어서 괜찮아지셨어요. 괜찮은데 고종 황제의 아들이었던 순종은 이걸 모르고 그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 착란 증세도 일어나고 이도 빠지고 하는 불운한 인생을 사시다가 가시게 됐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황실과 연관된 고종 황제 독차 사건이라고 하는 슬픈 역사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영화로 만들었었던 거가 있는데요. 영화로 만들었었던 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쳐볼게요. 그 영화가 배우 주진모가 나오고 김소연이 나왔었던 갑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흥행에는 실패를 했죠. 이 영화 한번 우리 조금 같이 볼까요? 이게 이제 고종 황제의 독차 사건을 영화한 거였어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비를 볶을 때는 과일이나 꽃향기가 섞여나고, 뜨거운 물에 우려낼 때는 은은한 향을 내면서 가비만의 고소한 향이 납니다. 가비는 검고 쓴맛이 강해서 독을 타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따냐는 조선왕을 독살시키고 사카모토는 조선의 군대를 무력화할 겁니다. 가비 작전이 시작되면 둘은 절대 만난 적이 없는 사이여야 합니다. 내 눈과 귀가 되겠다고 했으니 널
왕을 지켜주겠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널 생각했어. 왕을 죽이면 끝이야. 왕을 죽이지 못하면 따녀도 죽게 될 거예요. 널 지킬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너희가 내게서 뭘 뺏으려는 게?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네, 우리나라 커피,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훑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